여러분, 여러분에게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중장년층 이상이라면 아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비슷할 겁니다. 하얀 밀가루 포대에 그려진 악수하는 두 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던 든든한 아저씨 같은 나라였죠. 미국의 문화를 따라하는 것이 곧 세련됨이었고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린란드를 사버리겠다.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라. 파나마 운하에서 중국을 쫓아내라. 종잡을 수 없고 무례하기까지 한 트럼프식 영토 야욕을 보며 우리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미국이 원래 저런 나라였나 싶은 거죠. 하지만 역사학적 시각에서 보면 이건 트럼프라는 개인의 돌출 행동이라기보다 미국의 DNA 속에 깊이 박혀있던 영토 확장 본능이 다시 깨어난 것에 가깝습니다. 1. 250년 전 미국의 시작은 꼬마였다. 올해로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맞았습니다. 1776년 독립선언 당시 미국의 영토가 지금처럼 거대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초라한 시작. 당시 미국은 동부 해안의 13개 주가 전부였습니다. 현재의 위상. 하지만 250년이 지난 지금 영토는 무려 11배가 넓어졌고 인구는 135배나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팽창이 가능했을까요? 그 결정적 순간엔 우리가 잘 아는 민주주의의 성인 토머스 제퍼슨이 있었습니다. 2. 세기의 도박, 루이지애나 매입, 1803년. 미국 역사상 가장 가성비 좋은 거래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 서쪽은 프랑스령 루이지애나였죠. 제퍼슨 대통령은 원래 미시시피강 입구인 뉴올리언스 정도만 사고 싶어 했습니다. 강줄기를 타고 물건을 팔아야 경제가 사니까요. 그런데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그냥 루이지애나 통째로 가져가 1,500만 달러만 줘. 나폴레옹의 사정. 영국과 전쟁하느라 돈이 급했고 멀리 떨어진 식민지를 관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퍼슨의 고뇌. 당시 1,500만 달러는 미국 예산으로도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재무장관은 나라 망한다며 반대했고 헌법에도 대통령이 땅을 살 권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퍼슨은 국익 앞에서 자신의 신념인 헌법 엄격 해석을 과감히 던져버립니다. 회계장부만 보지 말고 이 땅이 가져올 지평선을 보라! 며 서명을 밀어붙이죠. 이 결정으로 미국 영토가 하룻밤 만에 2배가 됩니다. 오늘날 미국 13개 주가 들어서 있는 광활한 곡창지대를 단돈 몇 센트에 산 셈입니다. 3. 매입, 전쟁, 그리고 명백한 운명. 루이지애나 이후 미국의 영토 확장은 거침없었습니다. 연도, 지역, 방식, 비고. 1819년 플로리다, 스페인으로부터 매입, 남부 해안선 확보. 1845년 텍사스 공화국 병합, 멕시코와의 갈등 촉발. 1848년 캘리포니아 등 멕시코 전쟁 승리,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 확보. 1867년 알래스카, 러시아로부터 매입, 당시 바보 같은 짓이라 비난받음. 미국인들은 이를 명백한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이 미국인들에게 이 대륙을 개척하고 지배할 권리를 주었다는 믿음이었죠.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은 사실 19세기의 이 자신감 혹은 야욕을 21세기에 소환한 것에 불과합니다. 4. 트럼프의 무례함인가 미국의 본능인가? 우리가 어릴 적 보았던 착한 미국은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전략적 이미지였습니다.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관대한 큰형님 역할을 자처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 매입 발언, 북극 항로와 자원을 선점하려는 경제적 계산, 캐나다 51번째 주 발언, 에너지와 공급망을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제퍼슨이 루이지애나를 샀던, 잭슨이 멕시코와 전쟁을 벌였던 그 현실 정치의 귀환입니다. 5. 결론. 우리는 미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익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때로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때로는 무례한 장사꾼으로 얼굴을 바꿉니다. 미국 건국 250년의 역사는 이상과 현실의 투쟁이었습니다. 제퍼슨이 자신의 철학을 꺾고 영토를 넓혔듯 현재의 미국도 체면보다는 실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망했던 슈퍼히어로 미국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우리는 아주 냉혹하고 계산 빠른 전략가 미국을 마주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미국이 영토를 넓히며 성장했던 그 방식이 이제는 경제적 영토와 공급망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우리도 이제 미국에 향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그들이 국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